꼭 네. 잘해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말씀 한번 음. 주셨는데요. 카피라이터 출신이라고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카피라이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 카피라이터가 뭔가 글을 쓰고 카피를 만드나 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광고에서 카피라이터의 역할은 정확히는 어떤 게 될까요? 카피라이터는 광고회사의 꽃이다라고 아, 그래요?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모든 것의 어떤 컨텐츠에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핵심을 건드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로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냥 문장을 잘 쓰는 뭐 소설가나 시인들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마케팅적으로 오히려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보여주면 소비자들이 그걸 더 좋아할까. 오히려 그래서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들의 입장을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과 또 스태프들이 붙어서 고생해서 무언가를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 작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로 이루어진 아웃풋이니까 되게 편하게 쉽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쓰기 위한 그 엄청난 고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네. 제가 아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카피를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다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만 광고가 끝난다. 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혹시 이제 의뢰하신 클라이언트의 의견과 네.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카피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충되거나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요. 어떻게 네. 조율을 하시나요? 저희 광고인들 중에 전설적인 말이 있어요. 내려줘오는.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주가 만든다. 아, 그렇죠. 예. 네. 결국 아무리 대행사가 맞아요. 최고의 아이디어를 네. 뭐 10개씩, 20개씩 드려도 결국 그걸 선택하고 오케이, 집행하자라고 하시는 쪽은 광고주거든요. 그만큼 안목도 중요하시고 또 만든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나 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 광고의 아웃풋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으로 직결된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광고주가 쓰신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해도도 더 높고 그렇죠. 애착도 더 많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화법을 저희가 좀 더 다듬어 드리고 새롭게 보여드리고 아니면 더 많이 고민해 드릴 수 있는 건 저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일이 한 번에 오케이 돼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드리고 그것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토론하고 다시 바뀌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가 돼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좋은 광고가 나오거든요. 예. 제가 자꾸만 중간에 질문을 드려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 아니세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한 번에 딱 오케이 돼서 네. 더 이상의 두 번, 세 번 없이 갔던 광고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드물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이를테면 연관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를 이어져 오는 거야. 뭐 5년, 뭐 10년. 네. 한 회사가 그렇게 오래 쭉 맡게 되면 그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착하면 척하고 알고 네.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아마 오케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 심리들을 보면은 왜 한 번에,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면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왜 여러 개를 가운데 하나 고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의 하나가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하나를 제출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꼭 네.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밑밥처럼 또 한 두세 개 다른 거를 섞는다고. 그러지 않으면 만족을 못 한다. 그게 사실인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부한 흔적과의 양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고민에 대한 흔적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봤지만 이것이 최고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설득력이 높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마다 기준점이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는 누가 봤을 땐 너무 좋은데 누가 봤을 땐 이거 별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갈리는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좀 라인이 다른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경우가 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구육 대표님의 파트, 그 카피라이터의 파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광고가 그러니까 기획이 돼서 제작되기까지는 그 여러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파트들이 있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광고 회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제 통합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죠. 네. 가장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기획이에요. A라고 불리우는. 네. 그분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중소기업 기업에 그 마케팅 담당자들 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A분들이 그 광고주께서 주시는 브리프가 있어요. 네, 예산은 어떻고, 뭐 언제 했으면 좋겠고, 뭐 모델은 누굴 썼으면 좋겠고, 이런 좀 의견들을 정리해 주신 것이 있겠죠. 이거를 기획자가 이제 미팅을 하고 A가 받아와서 한번 숙성을 합니다. 시장 상황도 보고 네. 마케팅 전략과 방향이 어떤 면이 더 좋은지 고민해 본 다음에 네. 잘 추려서 네. 광고회사 내부에 있는 제작팀하고 회의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작팀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때는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이런 분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획 쪽에서 정리해준 브리프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트 디렉터 같은 경우는 비주얼적인 부분들, 그림이나 이미지 그리고 컨셉 아트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요. 카피라이터는 컨셉이나 아니면 메시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데 이게 한 덩어리다 보니까 회의를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내고 이제 그것 중에 가장 괜찮은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하고 뭐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로 치면은 감독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미디어 플래너라는 분은 이제 매체적인 부분들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영상이 있으니까 뭐 TV나 종편에 어떻게 몇 억을 쓰고 뭐 네이버는 어떻게 얼마를 쓰고 뭐 유튜버에는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미디어 효율성 생각해 가지고 플래닝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이제 광고 캠페인들을 론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분들이나 파트는 네. 대행사 안에서의 파트인 네, 건가요? 광고 대행사 네. 안에 있는 파트입니다. 네. 그러면 대행사, PD회사, 프로덕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밑에 파트들이랑 겹치지 않고 다 가는 건가요? 예, 광고 회사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역할들이 있고요. 프로덕션은 이제 감독님, PD님, 그리고 뭐 스태프들 좀 있을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광고 아이디어에 최적화해서 카피라이터가 계실 때도 있고, 뭐 작가가 소속되어서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에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봐서 세 등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미디어 회사가 따로 있고요. 예. 예, 매체 바잉 해주는.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종합해 보니까 네.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만의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혹은 아이디어가 떨어졌을 때 네. 나는 여기서 영감을 받는다, 감성에 자극을 받는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광고를 하니까 그렇죠. 그냥 네. 특히나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광고인들의 삶을 다룬 걸 좀 보여주면 너무 미화돼 있어요. 네. 이를테면 뭐 한 번에 제안서를 딱 써가지고 PT를 하면 회장님이 막 엄지척에서 막 박수 네. 이렇지 않거든요. 네, 그건 너무너무 잘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카피라이터도 뭔가 갑자기 글을 그냥 쓰다가 갑자기 뭐가 번뜩 떠올라가지고 썼는데 네. 막 박수 받고 거의 그렇지 않고요. 그냥 흔히 비유하기 제가 후배들한테 말해주기를 운동선수랑 똑같다. 운동선수랑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봐야 되고 인문학적인 지식도 계속 성찰해야 되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마케팅 전략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김연아 선수의 저희 감히 비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메달을 따고 박수갈채를 받기까지 빙판에서 엄청 부상을 입고 맨날 그 트랙에도 엄청 힘들었을 거잖아요. 기술 그렇지. 뭐 연마하느라. 광고인의 삶도 저는 비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의 노력과 비례한다라고 보는데
그럼 저희는 어차피 운동선수라니까 몸으로 뛰진 않고요. 네. 뇌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호기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이 무언가 흘러가서 딱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 왜에 대한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것도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컨텐츠를 봤다고 하면 그건 왜 감동했을까? 왜 재밌었을까? 라는 것들을 좀 분석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다가 영감으로 좀 자극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냥 타고나야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뚝 떨어지는 거냐?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릴 줄 아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것 같고 네. 굉장히 뭐 줄탁동시라고 하죠. 노력과 재능이 같이 네. 있어야 되는 직업 같아요. 평상시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부류로 또 나눠요. 네. 광고가 굉장히 반짝이고 좀 주목받는 거라 재밌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기심에 일을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또 취업을 했던 간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하고 막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 정말 이 길이 맞나? 너무 힘들다. 이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그 생각의 끝이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진짜 어려우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아, 요번에도 뭔가 했는데 아쉽다. 나중엔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광고 쪽으로 더 가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다른 좀 고민하다가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생각 비틀기와 발상전환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것 그랬을 같아요. 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마스하고 이제 우리 어떤 클라이언트가 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내가 그 광고 대행사와 계약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각 파트 설명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마스하고 계약이 되면 어떻게 일들이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일단 브랜드나 좀 서비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기법이나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마케팅 팀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동기화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본질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경쟁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타겟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이것을 왜 뭐 쓰고 구매하고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동기화 작업이 있어서 마케팅을 하신 마케터, 기업 마케터분들과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제로 방향 설정을 해서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도출해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계해드리고 보여드리고 또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일치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라는 걸로 넘어가서 그 예산에 맞게 그리고 가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또 가야 되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서 또 촬영 현장에서 또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찍혔는지 아닌지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뭐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세밀하게 같이 가야 되고요. 완벽하게 오케이를 하실 때까지 계속 다듬어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체크해서 거기서 또 한 번 교훈을 얻고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혹은 좀 어려워하더라 뭐 효과가 있었다 아니면 매출이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또 한 번 학습해서 다음 캠페인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를 계속 아울러서 한 몸이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뭐 크리스마스를 닮은 선물처럼 그 기업에 좋은 광고라는 선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광고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고객의 반응을 보는 그 기준이 네.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한 달 단위 정도로는 집행을 해서 좀 한 살펴볼 달 필요가 정도는. 있고요. 네. 그리고 비교에 대한 기준도 이전 연도에 동일한 캠페인을 했었다면 이제 기준치가 있으니까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뭐 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100% 실패만 했다, 성공만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항상 보면 어느 정도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 것 같다. 근데 실보다 득이 더 많았을 때 그래도 잘했다라는 이제 평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실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지만 네. 사실 케바케 아닌가요? 사실 좀 실험적인 시도일수록 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뭐 대박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되게 좋아해 주는 광고가 있는 반면에 너무 재밌게 만들었고 뭐 광고주께서도 대행사에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소비자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기복은 어느 업종이나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범위를 줄여가면서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광고회사의 살 길이자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네. 좋은 광고회사를 만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클라이언트인데 광고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광고회사 쭉 놓고 이 중에 어디랑 해야 되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광고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광고주께서 어떤 상황이신지에 따라 다를 것 네. 같아요. 네. 이미 기업 규모가 크고 광고 집행 경험이 많으시다면 대행사를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많이 써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방식이 경쟁 PT라는 그 비딩을 그렇죠. 해서 네. 이제 입찰 방식에서 1등에게 이제 몰아서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면 그냥 명성만으로 뭐 하기에는 아이디어를 먼저 좀 보고 그것이 정말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와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이제 두드려보고 건너는 방식이 그렇죠. 되겠죠.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나 이렇게 보면 단발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비딩 입찰 방식으로 하기에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호기심 있는 회사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네. 그 회사들의 현재 최근 동향이나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광고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것을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성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좋은 광고를 잘 만들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잘 만들 확률이 높은 거죠. 식당으로 치면 최근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아보고 맛본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도 가잖아요. 네. 그렇죠. 광고회사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광고회사들의 레퍼런스나 예전에 만들었던 광고들을 쭉 보면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A라는 광고회사는 되게 컬트한 거를 많이 만들다면 B라는 광고회사는 클래식한 거를 많이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C라는 광고회사는 조금 뭔가 이 감성 위주의 걸 만든다거나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각 광고회사의 느낌이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잘 만드는 회사라고도 봐도 되나요? 네, 일단은 만들어 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비슷한 광고를 요청하면 그래도 오차가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거고요. 그 회사에 이제 어떠한 담당 뭐 제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라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회사가 좀 규모가 크면 여러 스타일을 내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에게 맞는 것이 이제 배정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